안녕하세요. 리치 자몽의 책 한 권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워라,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 이 책의 작가님은 브라운스톤인데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쓰며 다수의 팬을 확보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 투자법 등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테크 초창기 그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거듭되는 실패를 하였는데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재기해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40대 초반에 은퇴를 했습니다. 부의 본능을 깨워 슈퍼리치로 거듭나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터로 나갔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 일만 하다가 일에 찌든 늙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의 자유롭게는 해줄 것 같았다. 넘치도록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합니다. 재테크 성공은 지식 더하기 실행. 재테크 성공 법칙,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라.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만 싸우라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의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 재테크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9가지 본능적인 요인을 이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리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손실 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 환상, 결함 있는 인식 체계, 이렇게 9가지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프로그램화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축하기 참 힘듭니다. 안 쓰고 참기도 참 힘들고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는 저축을 해야지 하면서도 저축에 실패를 합니다. 저축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는 원시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9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9가지 본능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본능은 어떤 것들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저술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고 합니다.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두 번째, 영토 본능의 오류.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들깨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젊을 때는 영토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부동산의 변화를 읽고 정확히 판단하려면 여러 곳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영토 본능을 극복하고 들깨처럼 돌아다녀라. 투자는 핵심 지역인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다. 사는 건 전세로 직장 근처에 사는 게 좋다.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라. 남들은 나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니며 고생했는지 모른다. 쾌락 본능의 오류.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쾌락 본능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약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쾌락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도 되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타고난 쾌락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쾌락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속고 만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월스는 인간은 타고난 근시안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유전자에 짧은 시간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전자에는 근시안적 행동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저축보다 소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손실 공포 본능의 오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 보물섬을 찾는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 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과시 본능의 오류. 남들처럼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서 어떻게 남과 달리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과시하고 우쭐대는 것보다 훗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등에 쓸모없는 과시욕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길에 훨씬 빨리 접어들게 된다. 과시 본능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소비를 하고 명품에 빠지게 만들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도사 환상의 오류.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식 도사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다. 인간은 아는 것보다 믿는 걸 더 좋아한다. 도사 환상을 극복하고 냉혹한 현실에 눈을 떠라. 마녀 사냥의 오류. 마녀 환상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될 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지금의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라면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부자를 질투하는 대신에 칭찬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 탓하는 성격부터 고쳐라.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내부 통제형과 외부 통제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내부 통제형은 현재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행동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투자의 결과도 실력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인식 체계의 오류.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타고난 이 불완전한 인식 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여 투자에서 허방다리를 짚게 된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진화했다. 인간이 현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왜곡된 형태로 인식을 하는데요. 인간의 결함 있는 인식 체계를 극복하고 부자의 눈을 뜨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부자를 만듭니다.